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9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면서 보여줬지만 다 이제 증명하는 문제들인데 뭐 예를 들면 63번 같은 거는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죠. 그죠? 1번이나 2번 모두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돼요. 2번 같은 거 하나 예로 들어 풀어주면은 63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4AB를 이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얘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니? 그치? 이거 A-B의 제곱으로 다시 완전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이 됐다는 것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넘겨서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남아있는 부분도 0 이상이다가 되게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한 다음에 여기다가 윤호야 무엇을 갖다 달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뭐예요 여기에? 아니 그냥 여기 그냥 필요한 애를 먼저 불러줘. 누가 있어야지 이렇게 셋이 완전 제곱식이 돼. 그냥 b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원래 2b제곱이 있었으니까 뒤에다가 뭐만 더 붙여주면 돼. 얘랑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b제곱이라는 게 뭐야? b제곱이 두 번 더해져 있는 거 아니야? b제곱이 두 번 더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썼으니까 그냥 하나 더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요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완전 제곱식 되고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것도 얘 자체로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얘대로 0 이상이다가 확실하고 또 얘는 얘대로 0 이상이다가 확실하니까 둘이 더한 것도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64번 했니 얘들아? 64번에 나와 있는 식이 그 유명한 무슨 식이에요? 절대부등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그러면 산술기하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이것도 결국 뭘로 증명하는 걸까? 이것도 결국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양변에 곱하기 2 해볼게요. 양변에 곱하기 2 하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하고 같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이거 딱 하나야. a를 민영아 무엇의 제곱이라고 바라본다? a를 잘 생각해봐. a 자체가 어떤 걸 제곱한 거야 라고 볼 수 있지 않아? 힌트는 이쪽이죠. 이쪽을 봤을 때 그러면은 A를 어떻게 바라보면 이게 넘어와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될까? 이렇게 바라봐야지. A라는 게 루트 A의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B도 마찬가지. B도 루트 B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좌변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똑같아요. 2 루트 AB 넘어오면 이렇게 될 테니까. 예진아, 이거는 무엇의 완전 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는데 모르겠어요. 나 b의 제곱을 루트식으로. 그게 무슨? 아니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죠. 네. 그지? 루트가 따로따로 씌워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얘를 다시 전개시켰을 때 이 위의 모양 되지 않아요? 제곱하면은 루트 a를 제곱하면 a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이건 완전 제곱식의 꼴이잖아요. 네. 그럼 너는 얘를 전개시키면 얘가 안 될 것 같아? 네. 오마이갓. 아니 왜요? 아니 그러면은 너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이렇게 제곱하면 이게 5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잖아. 네. 이거 제곱하면 뭔데요? 2 어. 더하기 어. 3루트 3루트 6이 2루트 6. 2 루트 2루트 얘네들이 곱해서 2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전개되지? 네.
똑같은 거잖아. 얘도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그지? 루트 A의 제곱 얘가 나오지. 네. 그리고 가운데가 얘네 둘이 곱해서 2배니까 얘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끝에 이거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 정상이지. 그러면 아무튼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건 증명이 된 거고, 산술기하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 좀 할게요. 산술기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 알다시피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0 초과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 산술기하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였지, 하나? 등호가 성립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고요. 윤서야,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더라? A랑 B가 같을 때. 맞아요. 그쵸?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A랑 B가 같을 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산술기하 문제 풀 때. 결국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그게 얘가 최소값을 갖는 때를 말하거든요. 얘가 최소값을 갖고 거꾸로 얘는 최대값을 가질 때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 순간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7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67번은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양변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자,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됐을 때는 자, A가 B보다 큰데 만약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걸 보장이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을 제곱을 시켜도 대소관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죠. 그쵸? 근데 이거는 부호가 양수라는 걸 확인해야지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은 절대값이 양쪽 다 씌워져 있으니까 양수인 거 보장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양변을 제곱할 수 있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은 절대값 a-b의 제곱이랑 이쪽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거 제곱시키게 되면 좌변에 있던 이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죠? 제곱을 시키는 순간 절대값이 없는 거나 절대값이 있는 거나 똑같아서 좌변은 그냥 이거의 제곱이야. 그냥 요렇게 생긴 것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을 할 거고요. 자, 우변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재현아, 제곱하면 뭐가 다를까 얘랑? 얘를 제곱하면 일단 이거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거는 그냥 a제곱이랑 어때? 똑같아. 그 다음에 절대값 b를 제곱하는 것도 그냥 b제곱이랑 똑같은데 이 문제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는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a제곱이랑 b제곱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a제곱이랑 b제곱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가운데에 절대값이 얘는 붙어있고 얘는 안 붙어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왜 양수 붙어요? 응? 양수를 절대값이 붙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왜 좌변은 절대값이 사라지고 우변은 좌변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운 상태였잖아요. 통째로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제곱을 시키게 되면은 이 안에 있던 게 양수였든지 음수였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절대값이 씌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와 얘가 곱해지는 순간에는 절대값을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가운데에는 절대값을 날릴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제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니까 얘랑 얘만 남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에서 이 2까지 지워버리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ab가 자,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요게 항상 성립하느냐가 포인트죠. 그지? 자, 요게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될까?
A, B라는 친구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만약에 A, B라는 애가 0 이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일 때는 좌변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AB 그대로 쓰시고 우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 친구가 0 이상인 거니까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대로 꺼낼 수 있다.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좌변은 0 이상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좌변은 무슨 수가 된 거야 지금? 음수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우변은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겠죠. 그지? 자, 두 번째는 A, B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따져볼까요? A, B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좌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A, B라고 놓으면 되고요. 우변이 뭐가 돼요? 아니죠. 얘가 지금 A, B가 음수잖아. 음수를 이게 밖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A, B로 나오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등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연아, 시계도 걷어? 어?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핸드폰을 걷었더니 스마트워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제곱해서 푼다. 그지? 제곱해서 푼다. 밑에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넘겨볼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드디어 이제 집합으로 간다. 집합으로 가서 11페이지에 72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파트원이 52페이지까지. 자, 72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어려워서 골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서 고른 거고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니? 집합으로 말하면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자,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PQ를 어떻게 불렀었냐면 얘를 작은 놈이라고 하고 얘를 큰 놈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렇게 작은 놈과 큰 놈은 서로 작은 놈이랑 큰 놈을 서로 교집합하면 무조건 누가 나와요? 작은 놈이 나왔었어. 그지? 기억나죠? 작은 놈이랑 큰 놈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큰 놈이 나왔었고요. 한 개만 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차집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었습니다. 공집합. 여기서 말하는 작은 놈, 큰 놈은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포함되는 애를 작은 놈, 포함하고 있는 애를 큰 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맞고요. 니은이 바로 작은 놈, 큰 놈을 교집합한 거니까 누가 나왔어야 돼? P가 작은 놈이잖아. 작은 놈이 나왔어야 되잖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우리 바로 뭘로 바꿔야 돼? 보자마자 차집합으로 바꿔야 돼. 그지? 차집합 바꾸면 Q 차집합 P죠. Q 차집합 P면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잖아. 공집합이 나올 때는 언제랬죠?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게 공집합이야. 그럼 디귿은 거꾸로 뺐잖아. 공집합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 테두리가 남아요. 디귿 틀렸고, 자, 리을 같은 것도 기억해주면 좋은데 작은 놈, 큰 놈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도 여집합 붙여버리고 여기에다가도 여집합 붙여버리면 포함 관계 어떻게 돼? 역전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지금 얘는 역전시키지 않았잖아.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Q에서 이건 합집합이구나. P의 여집합. 요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 살짝 그려보면 되죠. 그럼 P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 Q가 밖에 있는데 P의 여집합이면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P 여집합이고 여기다가 Q를 요거를 합집합시킨 거니까 결국 모든 영역이 다 색칠됐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구나. 그래서 기억과 미음이 맞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단원에서는 몇 가지 그 어려운 유형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어려운 문제 잘 없어요. 영재들도 마찬가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78번으로 갈게요. 78번 딱 보니까 산술기하, 그쵸? 산술기하 구하는 문제, 산술기하 활용하는 문제고, 산술기하를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손을 좀 봐줘야 돼, 그지? 주혁아, 여기다 어떻게 손을 좀 봐줘야 될까?
여기다 적절히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되거든. 재현아, 여기다 뭘 끼워 넣어주면 좋을까? 똑바로 앉고. 자, 여기다 숫자 얼마, 그냥 숫자 얼마 하나 딱 끼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8 끼워 넣어야 돼. 마이너스 8. 그치? 산술기하를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곱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껴 넣어주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8 괄호 a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으로 본다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a-1이 없어지고 16이라는 일정값이 나오죠. 그죠? 그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산술기하를 잘 쓸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내 맘대로 마이너스 8 해줬으니까 당연히 수연아 뒤에다가는 뭐가 붙어줘야 돼? 플러스 8이 붙어줘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8 그대로 붙여놓고, 자, 이 상황에서 산술기하 쓸게요. 산술기하 쓰면 수연아 산술기하 쓰면 이 루트 한 다음에 루트 안에서 얘랑 얘를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죠? 얘네들이 곱해줘요. 이렇게 둘이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결국은 a-1은 지워질 거니까 8 곱하기 2만 남겠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던 플러스 8 그대로 두시고,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8인가? 아, 16이요. 이제 요게 8이니까 8 더하기 8 해가지고 16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야? 16인 거고, 자, 하나 더.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뭘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까? 최대값은 안 물어봐요. 자,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때의 A값을 구하시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A값은 얼마니? 라고도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야?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산술기하에서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게 곧 뭐가 성립할 때야? 등호가 성립할 때. 그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아까 어떤 때라 그랬죠?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지?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주인공으로 잡아놓은 얘와 얘가 같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놈이랑 둘이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전체가 16이니까 요거 8 제외하면 얘네들이 더해서 지금 8이 돼야 되잖아. 8인데 둘이 똑같아야 돼. 둘 다 얼마? 4가 돼야 돼. 그지? 4가 되려면 이 a-1이라는 애가 얼마가 돼야 돼? 생각해봐. 8에다가 요 괄호를 곱했는데 4가 나왔대. 2분의 3. 아, 2분의 4. 그러니까 요 괄호가 2분의 1이어야죠. 그래야지 8이랑 2분의 1이랑 곱해서 4 되고, 여기도 2분의 1분의 2 해서 4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1이 2분의 1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야? a는 2분의 3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것만큼 그때의 a값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치? 그때 a값을 찾는 것은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0번. 80번이 바로 뭐예요? 코시죠, 코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계속 푸는 이유가 결국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자기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도 똑같지 않아요? 오늘 시험에 나온 거랑? 네,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상호 교과서잖아. 상호 교과서니까 상호 시험 문제 낼 때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야. 자, 먼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코시 슈바르츠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 보라 그랬어요. 증명은 단순하다. 그냥 뭐 하면 돼? 쫙 전개 쫙 시켜서 그냥 비교하면 돼. 윤서가 질문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구나. 자, 해봐 윤서야. 전개시켜줘. 빨리 불러줘.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전개하면 뭐지 윤서야? a제곱 x제곱 더하기 2 a b x y 다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y제곱 맞아. 이렇게 전개가 됐어. 전개시켜놓고 보니까 없어지는 것들 있죠. a제곱 x제곱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날라갔어요. 이렇게 날라갔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야? 넘길 거야. 그치? 얘네들을 넘길 거야. 넘기면 어떻게 된다? a제곱 y제곱 가운데다가 껴놓을게요. 모양이 가운데 들어가야 이쁘니까.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껴넣어주면은 그러면은 휘재야, 이 식이 다시 한번 무슨 식의 모양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무엇의 제곱이 돼요? ay 맞아요. 이것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하나만 딱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산술기하 할 때도 그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했잖아요.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도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지 않을까? 기억하고 있니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였지? 잠시만. 혹시 시간 낼수 있어요? 응? 지금 8시 8분. 자,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란 뭐였냐면 요 모양에서 생각하면 좀 편해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것은 자, 여기가 성립할 때니까 얘가 ay-b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요. ay-bx가 0이 될 때니까 조금 편하게 쓰면 ay하고 bx가 같을 때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요거를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양변을 a, b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 보통 요 모양으로 외우니까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2번에 얘를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힌트는 이 식입니다. 이 식 3x 플러스 4y라는 식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가연아, 3x 플러스 4y라는 식의 최대값을 구할 거면 우리가 이 코시 슈바르츠 공식에서 AB 있죠? 이 AB를 얼마랑 얼마라고 놓고 출발해야 될까? 요 자리가 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오는 식이 요 식이야. 그러면 AB가 얼마라고 봐야 돼? 3이랑 4라고 봐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데 A, B 자리에 A에 3 넣고 B에 4 넣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예진아 불러봐. 그러면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데 A, B 자리에 3, 4 집어넣어서 불러주세요. 첫 번째 괄호는 3사요? 네 3제곱 플러스 25. 네, 그래요. 그냥 일단 3제곱 플러스 4제곱이라 먼저 풀어 써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리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이진아? 3x 플러스 4y. 의 제곱. 좋아요. 그러면 얘가 25고요. 이거의 값은 문제에서 말해줬지. 이거 얼마나 그랬어? 9라 그랬네. 9. 그럼 9 곱하기 25니까 얼마가 되니? 225. 자, 그럼 225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225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조금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들 요식에서 바로 3x 플러스 4y의 범위를 바로 딱 찾아내면 좋겠거든?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 사이 있어. 그쵸? 왜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얘를 잠깐 치환해봐. 요거를 잠깐 이렇게 뭐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놓고 생각하면 225가 a제곱보다 큰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2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225가 15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5, a 플러스 15 이렇게 되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이 돼가지고 이렇게 풀리는 거죠. 요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값을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 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얘의 최대값은 나왔어. 얼마야? 15가 되는 거죠. 15. 요렇게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XY 찾는 거는 우리 그 시험 문제 있었던 거니까 요거는 우리 토요일 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깰 수 있어? 자, 그럼
마시고 오시고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가볼게요. 13페이지에서는 요 문제 한번 가보자. 88번. 자, 한번 풀어주세요. 13페이지에 88번. 답 찾아봐. 선생님,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요? 네. 밑에 식을. 나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A의 원소가 28개, B의 원소가 37개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지금 A 차집합 B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합집합 우리 요런 거 자주 만나는데 이거 그림에다 표시하면 여기죠. 요렇게 하고 잠시만 자 여기 하고 여기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합쳐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 뭐더라? 여기랑 여기를 나타내는 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지? 대칭 차집합.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A 합집합 B를 찾으려면은 승우야, 너 같으면 어떻게 찾겠어? A 합집합 B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뭐 2개짜리든 3개짜리든 일단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색칠해가지고 겹치는 게 어디고 몇 겹이 겹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지금 NA가 28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원소가 28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B가 37이니까 여기에 원소가 37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색칠된 상황이랑 좀 전에 대칭 차집합이랑 비교해봐, 승우야. 지금 색칠한 거는 그러니까 NA 플러스 NB를 지금 색칠해 놓은 거죠. 지금 색칠된 거는 NA 플러스 NB고 개수는 65개거든. 이거랑 얘랑 비교해 보면 대칭 차집합은 얘랑 비교했을 때 색칠이 좀 덜 됐죠. 어디가 빠졌지? 교집합이 빠졌지. 근데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몇 번 빠져야지 얘랑 똑같아져요? 그죠? 지금 현재 이 65개는 이 가운데 교집합을 2겹으로 색칠했을 때 65개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가운데 부분을 2번을 빼줘야 여기를 2번을 빼줘야 여기가 완전히 비어있게 되면서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예진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2번을 뺐더니 65개짜리가 35개짜리로 바뀌었잖아. 맞니? 네. 그러면 여기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었단 얘기예요? 15개 있었단 얘기죠. 2겹을 뺐는데 30개가 빠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색칠된 그림을 잘 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15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5개인 거 찾았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합집합은 수연아, 합집합 찾을 때는 NA랑 NB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윤서? 교집합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A, NB 28에다가 37 더한 다음에 방금 찾은 15개 이렇게 빼주는 거죠. 답은 몇 개다? 50개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간단한 모양이었고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막 3개짜리 나오잖아. 3개짜리 같은 것도 풀 때 몇 번 색칠되었는지 색칠된 거를 이용해가지고 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수학도 줌 특강 있습니다. 수학 줌 특강 내일 금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랑 이렇게 2번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2번 꼭 들어야죠. 꼭 들어야죠. 꼭 들어야 돼요. 네, 꼭 들어야죠. 줌 특강. 시간은 집에 가서 한 10시 40분? 영어는 몇 시에 하니? 10시 50분에 하니? 그럼 10시 50분 그때 들어와서 길게는 안 할 거고요. 1시간 안에 끝낼게요. 1시간 안에. 내 생각은 지금 요때는 집합, 요때는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틀릴 만한 그런 기출 문제들, 그런 유형들 몇 개 뽑아가지고 풀이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좀 해봅시다. 원방은 아니죠? 원방은 왜냐면 안 들어간 학교가 많잖아. 예? 응. 저희는 배려 안 해요. 호원 의고만 들어가잖아. 저희도 배려주세요. 어? 저희도 더. 그래서 집합이랑 명제한다고. 그럼 이동은요? 어? 이동은요? 그래도 모든 애들이 다 범위에 들어가는 걸 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니? 영상만 안 들어가요. 네. 거기가 어려워?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90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90번. 자, 재현아 4번 나왔니? 이게 무슨 뜻이야, 재현아? 이렇게 해서 공집합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그지? 앞에 있던 애도 공집합이고, 그리고 뒤에 있던 B차 집합 C도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죠. 그쵸?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면 둘 다 공집합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B는 이런 거 뭐라 그래?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봤을 때 뭐에서 뭘 뺐는데 공집합이야. 그럼 뭐가 생각나?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서 공집합이 나왔구나. 그러면 B가 작은 놈이니까 B가 C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A, B는 서로소니까 이렇게 띄어서 그리면 되고, C는 B를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C는 A하고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겹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C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C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죠? A와 C는 서로소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어때요? 맞고요.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서로소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서로소라는 뜻과 같은 뜻 맞고요. 이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C차 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죠? 이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4번이 잘못되었고, 5번은 아까도 기억하라 그랬죠? 외워두면 좋다. 여집합 붙이면 대소관계 뒤집힌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가볼게요. 자, 95번은 우리 수연이가 이 95번에 있는 이 명제의 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역이 뭘까, 수연아? 자, 가연이가 얘기해 주세요. 역이 뭘까? 아, 여기다 이렇게 하자고요? 역인데? 역, 이 명제의 역을 불러달라고. 이게 아니, 지금 이거를 P라고 하고 이거를 Q라고 하면은 가연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써 있는 거잖아요. 얘 역이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해. 역이 뭐야? Q이면 P이다. 그걸 지금 불러달라는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돼?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뭐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역이죠. 이게 역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역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몰라요? 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거짓? 그럼 이게 거짓인 거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하나 딱 던져주면 되죠. 그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상황 어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A 교집합 C 하면 누구야? C 아니야? A랑 C가 포함관계가 있잖아. 그지? 그럼 교집합하면 작은 놈이 나오니까 C죠. 얘는 어때요? 얘도 C 아니야? 그러면 C가 C에 포함된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A가 B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요런 그림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 발예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우도 한번 써볼까? 대우. 자, 김수연, 대우를 불러주세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지, 주연아? not Q이면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이야. 거꾸로가 아니야.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대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우로 뒤집어 놓고서 이거를 판단하는 게 편하니 불편하니? 불편해. 어차피 여러분 대우의 참거짓은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원래 명제가 맞는 말인가? 자, A가 B에 포함되면 그랬으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B에 포함이 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를 볼 건데 C를 어떻게 그려도요. C를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C를 그렸어. 그럼 이때 A 교집합 C는 어때요?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A 교집합 C죠. B 교집합 C는 어때요? 이렇게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된다 어때? 맞는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자, 요 부분은 어쨌든 A의 일부분일 거고 요 부분은 어쨌든 B의 일부분일 건데 A가 통째로 B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요런 방식으로 항상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보고 그래서 이렇구나 판단해보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5페이지에 100번 한번 풀어봅시다. 답 찾아보세요. 100번. 100번 해봐. 100번. 이 첫 번째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조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얘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보면 좋을까요? 제곱해봐요. 제곱.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하면은 좌변은 그냥 이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변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쪽은 요렇게 생길 거고 자, 이쪽은 x제곱 더하기 가운데가 요렇게 된다 그랬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y제곱들 다 날려놓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2로 나누면 xy가 절대값 xy하고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 이게 성립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 간단하게 이게 성립하는 경우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 안 씌운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던 친구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안에 있던 친구가 0 이상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랬잖아. 그지? 그럼 내가 요거를 P라고 불러볼게요. 얘를 P라고 불러볼게.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애들을 Q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윤서야,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게 질문이잖아. 그죠? 그러면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자,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돼, Q가. 그럼 뭐가 성립해야 돼요? 얘가 충분, 얘가 필요가 돼야 돼. 얘가 화살표를 P가 화살표를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쪽 방향은 참이고 요쪽 방향은 거짓인 거를 지금 찾으라는 거지요. 이해됐니? 그럼 생각해보자. 1번은 어때요? 승우야, 1번은 무슨 뜻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하고 같은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럼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반례 하나만 얘기해봐요.
0이랑 1. 그쵸? 그럼 얘 틀렸다는 거 보일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그럼 참인가? 그래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곱하면 0 이상이에요? 그럼 얘가 틀렸다는 반리 하나 얘기해봐요. 마이너스 1 어. 이랑 어. 1이요. 그렇죠.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두 숫자를 얘기하면 얘도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거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 거예요. 1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2번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얘하고 어때? 부등호가 반대잖아. 그쵸? 이것도 당연히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닐 거고 3번에 써져 있는 거는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과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동일하지. 그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완전히 동일한 얘기니까 3번은 필요 충분입니다. 이거 3번은 필요 충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x가 y보다 크다가 얘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죠? 이것도 별 포함 관계가 없죠. 포함 관계가 없고 자 5번 xy가 0이다 생각해봐. 그럼 xy가 0 이상이다 하고 xy가 0이다가 있으면은 이쪽이 훨씬 큰 집합인 거잖아. 그치? 얘가 훨씬 조그만 집합이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어때요? 이거는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위아래 화살표 이게 위치가 뒤집혀 있어가지고 헷갈렸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지금 얘가 현준아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하죠. 네. 그죠? 그러면 얘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야? 얘가 화살표를 주고 있잖아. 얘 무슨 조건이야? 충분이지 충분. 그지? 근데 거꾸로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화살표를 안 받고 있잖아. 그러면은 필요 조건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양방향 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아니 시간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시간 안 됐습니다. 넘겨서 103번으로 가볼게요. 자, 103번도 답 한번 찾아봅시다. 103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뭐 각각의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결국 포함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뭘 그려야 될까요? 수직선이 필요하죠. 수직선. 자, P부터 살펴보면 P는 X제곱이 A보다 작다인데 A가 양수란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은 결국 x 플러스 루트 a하고 x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요게 0보다 작은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a부터 루트 a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q는 그냥 뭐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1, 3에 풀마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R은 그냥 X가 B보다 작다인데 자 이걸 이제 그려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수연아 P가 Q한테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데 받겠니? 줘야지.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게 참이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수연아?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P가 Q한테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럼 R이 필요 조건이지. 그럼 R이 화살표를 어떻게? 야 필요한데 주겠니? 받아야죠. 필요 조건이면 받아야지. Q한테 화살표를 받아야지. 그럼 Q이면 R이다가 또 참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인 거니까 R이라는 집합이 Q를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해야 돼.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럼 수직선 그려요. P가 제일 안쪽에 있을 거야. 루트 A부터 마이너스 루트 A부터 루트 A까지 요렇게 요게 P집합입니다. 요게 P집합이고 Q가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Q는 요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Q. 자 마지막으로 R은 이거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R은 X가 B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이 B라는 값을 어디다 놔야 되겠어? 제일 어느 쪽에?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놔야지. 그래야 X가 B보다 작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R이라는 집합이 얘네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시다.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얘가 얘보다 어때요? 얘가 얘가 얘보다 큽니다예요? 크거나 같습니다예요?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얘가 얘보다 이번에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는 3보다 어때야 돼? B는 크거나 아니 B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B가 3보다 어때야 돼? B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절대값 그 마이너스 빼면은 루트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루트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죠. 근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결국 9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만족하면 결국 어디예요? 결국 이거지 이거. 결국 이거.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는 A의 정확한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정확한 범위가 되고요. B는 뭐 그냥 이거지. 그지? B는 그냥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가 1번 답이겠고 그럼 A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아, 이상 있었네. 3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B의 최소값은 3인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은 4.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까지 이제 해와야 되는 숙제가 어디냐면 지금 상호 교과서 프린트 끝까지 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대비 교재 있잖아요. 시험 대비 교재 이거 쪽수 말고 단원으로 말할게요. 시험 대비 교재 파트 2에 저번 숙제가 어디였냐면 두 번째 단원이었어요. 도형의 이동 단원이었거든요. 저번 숙제가. 요번 숙제는 세 번째 단원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이고 역시 유형별로 두 문제씩.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풀이 다 올라가 있는 거 알죠?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수학 상이야. 이건 하고. 그렇죠? 상하 풀이 찾아보면 다 있어요.